자, 자기가 태어난 달과 하반기 월별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태어난 달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봄에 태어나신 분 중에 묘월, 양력으로 3월생이겠죠. 묘월 출생자를 한번 볼게요. 2021년 하반기 운세예요. 그래서 묘월 출생자는 경칩과 춘분절기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2021년의 하반기 운세를 본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어난 달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태어난 달만 봐서 운을 볼 수 있는가? 태어난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태어난 달은 내가 성장하면서 터득한 나의 기술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업무 환경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밥벌이, 직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의 상황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공부 환경,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까지도 볼 수 있는 곳이 태어난 달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연월일시에서 태어난 달이 주는 그 에너지 상황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성장 과정에서는 학원이라든가 선생님과의 인연, 그 다음에 성장 후에는 자기의 직장 생활과 사회적인 배경까지도 엿볼 수 있는 곳이 이 태어난 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묘월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 2021년 가을에 그 가을의 시간과 서로 관계를 맺겠죠. 이 에너지 관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운세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달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2021년에 그 가을에 그 달과의 서로 상관관계로 운을 보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태어난 달은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터득하는 거기 때문에 묘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이 있고 어떤 기술을 터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을 터득했을 때 거기서 한 우물을 파는지 아니면 콜라보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더 쭉쭉 뻗어가길 원하는지 그런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패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직장과 관련이 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나 자격증, 기술 과정까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태어난 달이 또 남편의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관련으로 인간관계를 축소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계속 만들어가는 타입인지 태어난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경제 활동하는 모습과 그 영역의 크기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을 태어난 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으로 지금은 2021년에 그 흘러가는 시간과의 서로 상관성을 보는 거예요. 묘월에 태어난 사람이 2021년에 그 원숭이 달과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 그러한 내용으로 살펴볼 거예요. 사주팔자 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묘라고 써 있어야 돼요. 요 묘자가 써 있어야지 요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 만세력에서 태어난 달에 묘자가 보이시는 분만 이 내용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 경칩과 춘분에 태어나신 분을 묘월 출생자라고 해요. 묘월 출생자들과 2021년에 하반기 원숭이 달과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달과 달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달과 2021년에 12달과의 관계를 서로 대응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난 달만 보는 거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오차들은 그냥 다 버리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만 여기에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해해 주셔야 돼요. 12띠 공통으로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2021년 하반기 가을에 어떤 운을 형성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원숭이 달이라는 것은 입추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추부터 가을 절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은 원숭이 달에 묘신 원진, 묘신 귀문,
만들어내죠. 자, 원진과 귀문이 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신적 갈등에 휘말리지 말아라.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경계를 두고 사람을 만나라 이거죠.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덥석 계약하지 말 것.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에서 정신적 갈등으로 들어갈 수 있다.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하라는 뜻이죠.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그 원숭이 달에 계약을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정신적인 관계의 갈등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묘월생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1년에 자기 삶의 환경이 변동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든가 학생인 경우에는 전학을 한다든가 자기가 공부하는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한다든가 그것이 이제 가을에 실제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가을에 완성이 된다는 것은 가을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봄, 여름부터 그 변화를 느끼겠죠. 여름에 이미 이제 이것저것 이제 준비하고 바쁘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묘월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1년에는 많이 업무적으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에서 이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을에 완성은 되는데 이미 봄, 여름부터 그 새로운 터전으로 가기 위해서 막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부터도 많이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묘유충이 되잖아요. 묘유충이 되면은 이 충자가 들어가면은 첫 번째 이동을 보세요. 어린 학생이라면 이제 전학을 간다든가 그 업무 환경의 이동이라든가 활동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옮긴다든가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하고 약간 떨어져 지낼 일이 생긴다든가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가 된다든가 이런 형태로 변화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이미 여름부터 그때부터 이미 바빠졌겠죠. 그리고 이제 묘유충일 때 유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잖아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보이니까 이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올인을 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 가짜 이익에 조심하라는 거죠. 그 열매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열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짜 이익에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묘유충이 어떤 이동이나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몸의 과로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확장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2021년 가을철에 어떤 열매와 결실이 보이기는 하는데 2021년의 특징이 우리가 계속 공부했지만 각축장의 세상이고 어떤 하나로 결정이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의 운세가 가을철에 어떤 결실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결실이 진짜 확정된 이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2021년에 전체 집합의 운 자체가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월별 운은 그 부분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이익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거죠.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묘월의 출생자가 2021년 수월이 되면은 양력으로 10월 달이 되겠죠. 이때가 되면은 묘술 육합이라고 해요. 팀을 이룬다든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다든가 그동안 내가 고민했던 그 목표점에 도달한다든가 이런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2021년의 전체 집합은 아직 각축장의 세상이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서 이 수월의 좋은 제안들이 완전한 결실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요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2021년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항상 조금 신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묘월 출생자가 2021년 겨울은 해월, 자월, 축월. 그래서 묘월 출생자들이 2021년 겨울을 맞이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해월에 해묘 삼합부터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월에는 자묘는 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묘축은 개척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묘월 출생자들이 해월을 만난다는 것은 삼합의 기운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묘월생들이 에너지들이 이제 쭉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그 쭉쭉 뻗어 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 역할을 해월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월에는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물질의 이익 만들어내고
묘월생들이 2021년 해월이 되면은 이익이 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묘월생들이 자월을 만나면 자묘형이라고 해요. 자묘형은 묘월생들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조금 제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조율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조율을 잘 해야지 쭉쭉 뻗어나가는데 어떠한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자월이 되면은 묘월생들이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다. 쭉쭉 뻗어나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월에 만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묘월생들이 자월이 되면은 약간의 그 움직임의 그 속도가 좀 늦춰지기는 하는데, 그 늦춰지는 걸 통해서 배우라는 거죠. 짜임새가 중요하다는 거. 오히려 업무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확장하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엉키게 되잖아요. 그것을 조심해라. 조금은 늦춰라. 이런 시간이 자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짜임새가 대단히 중요한 거지 막 확장시킨다고 좋은 건 아니다. 그거를 느끼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월은.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은 2021년에 축월은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신축년의 축월과 2022년 이민년의 인월이 만나는 그 다리와 같은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일 민감한 연결고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각 축장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민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전문화가 되는 시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시장의 판도가 변한다. 판도 변화. 인간 세상의 상황이 변한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의 등장 시간이라고 했죠. 그 시간에 새로운 영역을 도입하고요. 새로운 개척을 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월생들은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서도 새로운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신축년의 축월, 신축년의 축월이 양력으로는 2022년 1월달이에요. 그 시점에서 2022년 2월 4일에 입춘이 되는 그 달, 거기가 이제 호랑이 띠의 호랑이 달이란 말이에요. 축과 인이 만나는 이 시점이 게임 체인저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에 맞춰서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 묘월생들도 자기 업무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묘축을 개척이라고 보세요. 새로운 개척의 시간이다. 묘월생들이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잘 운영을 한다면 향후에 이제 이 토끼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쭉쭉 뻗어 나가는데 힘을 받겠죠. 탄력을 받겠죠. 자, 그러한 목표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용의 달,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2021년 하반기 운세를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